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최악의 여름을 보낸 강원 동해안 지역이 태풍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포구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배추 등 고랭지 농산물 피해로 추석 물가에도 좀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이달 말 단풍철을 앞둔 설악산은 오늘로 닷새째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태풍 피해 소식 강원취재본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강원취재본부입니다. 예, 올해 집중호우 또 여러 차례 태풍을 거치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 피해가 특히 극심한데 지금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피해 집계가 나왔습니까? 네, 연이은 태풍으로 이 강원 동해안 항포구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는 폭풍 해일 피해가 일단 큽니다. 거대한 파도에 이 대피해 있던 어선 28척이 뒤집혀서 파손됐고요. 각종 항구 물품이 속절없이 떠내려갔습니다. 부둣가에 보관하고 있던 그물이나 어구, 냉장고 같은 것도 유실돼서요. 지금 바다는 무척 평온해졌지만 조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어선뿐 아니라 이 방파제와 소형 선박이 하역하는 물량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설도 피해가 큽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유실된 바다 내 어구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는 피해가 유독 큰 강원도 삼척과 양양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항구 피해가 심각한데 해양 쓰레기도 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 곳곳에는 이 강물이 쓸고 온 쓰레기가 산더미입니다. 잡목이 가장 많고요. 농약병이나 플라스틱이 말 그대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강릉 영국촌 하류 영진항이라는 곳에서 이 쓰레기를 모아두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이틀간 모은 게 25톤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이 모은 쓰레기가 날아가지 않게 잡아두는 게 무척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진항뿐 아니라 남항진이나 강문, 임원항 등 동해안 곳곳에서 이 쓰레기가 약 1만 톤, 만 톤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치우는데 한 달 넘게 걸리고요. 비용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치우는 데만 한 달.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강원 지역에서 인명피해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태풍 하이선 상륙 직전에 이 강원도 삼척에서 실종됐던 석회석 업체 직원 44살 박모 씨가 이틀 만인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삼척 오분항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떠있는 시신을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했는데요. 박 씨는 동료 10여 명과 함께 채굴 작업 후에 철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도로 유실로 배수로에 빠졌고 이 물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삼척 지역에는 시간당 45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태풍 경보가 미리 나온 상황인데 업체 결정으로 오전부터 작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태풍 피해 경고를 무시한 안전 불감증이 아니냐, 그래서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 강원도 평창에서 다리 유실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리 앞을 막은 주민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전자 한 분의 생명을 구하게 된 상황. 지환 기자가 직접 이제 보도를 해줬는데 이 유실 원인이라든가 복구 계획이 나왔습니까? 네, 다리가 유실되기 직전 다리 앞 차량 진입을 몸으로 막은 평창 주민분들이 계셨죠. 예. 보도 이후에 이 목숨을 구한 운전자분께서 저희 YTN에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면서 이 블랙박스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자기 일처럼 나서서 이 인명피해를 막은 박광진 씨를 포함한 주민 6명에게 평창 시민상이 수여됐습니다. 상은 상이고요. 다리가 유실된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강물이 불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이 다리 기초 하부 바위와 토사가 깎여 나갔습니다. 세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구조물을 쓰러뜨리거나 침하시키게 됩니다. 요즘에는 다리를 만들 때 이 강간으로 기초 파일을 만들고 시공해서 다리의 안정성을 높이는데요. 예. 이번에 유실된 이 평창 다리의 경우에 19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안반 위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안전에 취약하고요. 문제는 이런 다리가 강원도 평창에만 알아보고 조사해봤더니 100여 개에 달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할 텐데요. 언제든지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가설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돈이나 예산입니다. 사고가 나면 지금처럼 매번 일부 보강, 땜질에 그치는 형편입니다. 예, 조금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추석 앞두고 있는데 농산물 피해도 극심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어제 강릉에 있는 사과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사과가 이 나무에 매달린 것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 강릉 평창인데 이곳이 고랭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추밭 피해도 극심한데요. 심은 지 20일도 안 된 이 배추밭은 진흙을 뒤집어 썼고요.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종 구하기도 사실 어려운 데다가 설사 다시 심는다고 해도 우리 그 김장 시기에 맞춰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수확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이번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3만여 헥타르, 여의도 면적 110여 개를 합친 면적에 이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농가 시름 깊어지고 있고요.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오름세도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죠. 지금 대표 국립공원인 설악산 상황을 좀 볼 텐데, 자, 이달 말이면 사실 단풍절이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외부 활동 못하다 보니까 관련 피해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YTN이 단풍철 시작이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설악산 곳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됐고요. 쓰러진 나무나 산사태 우려에 모든 길목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백담 지구와 설악동 지구 지역의 피해가 큽니다. 도로는 뒤집혔고요. 탐방로 난간은 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녀왔는데 지금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리공단 측에서는 한 1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 설악산 대청봉부터 이 단풍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요. 항구 복구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국립공원 측은 일단 2주 정도 예상하는 이 응급 복구를 마치고 순서대로 탐방로 개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의 국립공원 탐방로 개방 여부는 국립공원 누리집이라는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풍철 앞두고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